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몇백 년씩 살 수 있는 날이 우리 세대에 올 수 있나요? 150년까지는 살 수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앞으로 태어나는 세대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GMO 음식 때문에 우리 인간의 건강은 심각히 건강이 훼손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건 맞다고도 봐요. 틀리진 않아. 근데 인간의 수명은 늘어날 거라고 봐요. 아이러니하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데 GMO 음식은 건강에 나쁘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 무슨 말이냐? 옛날 때는요, 우리 돼지고기 먹을 때 바싹 구워 먹으라 그랬습니다. 왜? 바싹 구워 먹지 않으면 돼지고기 안에 있는 기생충이 몸에 들어와서 막 뇌까지 타고 올라가고 미쳐갖고 죽는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병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돼지고기는요, 좀 덜 구워 먹어도 그러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기느냐? 사료 때문이에요. 돼지에게 먹이는 사료를 자연에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료를 주잖아. 그래서 사료를 주고 그리고 돼지한테 항생제라던가 무슨 이게 주사 엄청 놓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고기 먹어도 병 안 생겨요. 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GMO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인간의 건강은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나빠진 병은 또 나빠진 병대로 또 백신을 따로 해버릴 거야. 쉽게 해서 병 주고 약 주고 다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계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걸릴 수 있는 질병은 걸릴 확률이 훅 떨어질 거예요. 왜? 주는 음식만 먹으니까. 일종의 사료처럼. 그거 먹고 생기는 부작용은 약물로 치료할 테니까. 그러면 생명은 늘어나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오래 사느냐? 오래 사는 건 뭐예요?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과학의 가장 두려움은 뭐냐면 불확실성이거든.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 불확실성을 배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사료를 먹고 가축들이 자라니까 그 고기를 먹으면서 병이 걸리는 경우는 없어요, 이제. 사료를 먹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유전자 조작 음식을 먹으면은 건강이 나빠진다고 저도 생각해요. 하는데 반대로 수명은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항생제 때문에. 네. 인간도 가축화 되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알아도 그쪽을 택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나이가 젊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먹는 음식들 대부분 GMO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금 웬만한 거 다 GMO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굉장히 안 좋아야 되잖아. 막 기형아의 또라이들의 또라이는 많지 요즘. 하여튼 그래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몽골 가보세요. 몽골 사람들은 자연의 음식을 먹습니다. 진짜 깨끗한 음식을 먹죠. 근데 몽골 사람들이 더 병에 많이 걸려 죽어요.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한국보다. 왜 그럴까? 아니 GMO 먹은 세상이 뒤집힌다며. 근데 오히려 그걸 먹은 사람들은 오래 살고 자연 음식을 먹은 사람은 빨리 죽어버려요. 그리고 피부도 안 좋고 나이에 비해서 한국 사람은 젊어요. 근데 중앙아시아나 몽골을 가면은 나이에 비해서 훨씬 안 좋아요. 추워서 그렇다? 다른 지역도 그래요. 그게 영양 불균형 아니에요. 몽골의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냐? 결국 모든 게 관리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요. 관리. 꼭 유전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도요. 한국에 있으면은 그 나이에 비해서 젊어져요. 예. 의학과 음식과 결국 여러 가지 이것들이 복합적인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를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진다는 건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나는 쟤네들이 하는 짓이 뭐냐? 병 주고 약 주고 한다고 보거든요. 병 주고 약 주고. 근데 쟤네들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을 준다니까? 고칠 수 있는 병?
근데 우리가 자연계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겼어요. 뭘 먹는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4차 산업 실험실이면 왜 미국이 실험실에서 핵심 세력인 삼성이 당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입니까? 삼성 요즘 대놓고 당하잖아요. 미국은 삼성을 가져가고 싶지 한국이 키우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자꾸 한국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문재인이 삼성의 기술을 자꾸 중국으로 빼돌리려 하고 뭐 하게 되면은 미국은 삼성을 미국으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면은 역시 한국 내에서 삼성은 망해야겠지. 뭔 상관입니까? 박사님, 이전 문명의 과학기술이 현대 문명을 뛰어넘었다면 인공위성이나 다른 흔적들이 남아있어야 하지 않나요? 방사능의 흔적은 발견이 되었더라고요. 네, 방사능 흔적도 발견됐고 유적지도 발견됐습니다. 유적지 무지장 많아요. 여러분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에 가면은 초고대 문명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초고대 문명. 여기는 초고대 문명은 만년, 2만년은 초고대 문명이 아니에요. 적어도 10만 년. 10만 년 정도 지나야 초고대 문명이라 할 수 있지. 시베리아에는 100만 년 된 유적들도 있습니다. 100만 년 전의 유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명에는 사이클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네, 좋은 지적하셨네요. 그 다음에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바빌론의 공중정원인데 그 옛날에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인공정원을 만들었을까요? 50km에 달하는 수도교를 만들었다는데 옛날 땐 놀라운 과학기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한말 시대 때 그런 거 나오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하던 초창기에 그 했던 작업이 하수도 사업이었다고. 우리나라 창궐이라는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드라마 좀비 거기에도 보면은 그 서민들 사는 마을에 막 똥 싸고 오줌 싸가는 막 그런 장면 나오거든요. 킹덤. 거기에도 그래서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가 상하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삼국시대 때는 상하수도가 있었습니다. 경주에도 있었어요. 중앙아시아에도 상하수도가 있었어요. 로마에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에도 있었어요. 문화가 이렇게 있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무조건 발전 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과학은 발전하다가 후퇴도 한다. 후퇴하는 원인은 어디서 비롯된다? 우리 인간의 대가리. 우리 인간의 의식 수준이 원숭이 수준으로 가면 문화도 완전히 저쪽 바닥으로 떨어지고 인간의 의식이 진보하면은 과학기술도 진보해요. 네. 무조건 발전 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결국 사람이 중요합니다. 박사님, 신라가 양자강유역에서 한반도로 수도를 천도한 이유가 자연재해 때문 아닐까요? 637년부터 725년 삼국사의 기록을 보면 이것도 이유가 되어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있어서 정한기가 세웠다고, 이정기가 세웠다는 나라 산동성서부터 해가지고 양자강유역이 있었잖아요. 옛날 백제 땅이라고 추정되는 지역. 근데 그 이정기 제국도 홍수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연재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혼란기가 있었어. 그래서 제가 수도를 이전했다 했잖아요. 북극성이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북극성이 이동했다면서 그 천기의 기운이 쇠했다고 그 당시 중원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유는 자연재해, 가뭄, 전쟁 이런 것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뭐로 삼았느냐? 북극성이 떠났기 때문이라 생각한 거예요. 북극성이 이 땅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지옥과 같이 변했다. 그러니까 우리 북극성 따라서 해동으로 가자. 그러면서 한반도랑 일본으로 인구가 대거 유입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그거를 정당화시켜준 사상이 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휴거 예수재림 사상이에요. 즉 뭐다? 미륵사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당나라와 통일신라에서 미륵사상, 풍수지리 사상이 엄청 유행해요. 미륵이란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마에트리아죠. 그리고 그게 조로아스트교에서는 미트라, 기독교에서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자, 하늘로부터, 천성강림이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자가 북극성의 기운이 죽은 중원을 떠나서 북극성의 기운이 새로 수립된 저 해동의 땅에 강림을 할 것이다.
그 지역이 어디냐를 찾는 게 풍수지리 사상이죠.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가 이전됐다고 보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4차 산업혁명으로 슈퍼 AI가 생겨나면 기계의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네. 박사님, 에베레스트 산에 중국의 화웨이 5G 장비 설치했다는데 그게 무슨 의도인가요? 거기가 자기 땅이란 상징적 의미를 갖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5G 장비를 깔아놔야 지금 중국이 만드는 최신형 장비를 운영할 수가 있죠. 여기가 산악지역이라서 통신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할 때 뭐로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왜? P85K 무전기 작동 안 되잖아요. P77 이거 메고 다니는 거 산에서 이렇게 굴곡만 있으면은 통신 끊기잖아. 그래서 뭐예요? 스마트폰. 야 어딨냐? 매복 나와라 이런 얘기. 못 찾겠다 깨꼬리. 이런 짓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5G 까는 거야.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천산도 좋지만 신장 위구르 천산이 더 좋은 곳이죠? 그렇죠. 뭐 누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참 애매한데 둘 다 고대에는 신이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신성한 지역입니다. 신장 위구르 쪽의 천산이 우리가 얘기하는 마고 할매, 마고 신이 살았다는 지역이 거기에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독일 통역하신 백영훈 박사님이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히틀러가 독재가 아니었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히틀러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책이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히틀러에 대한 부분은 거의 금서예요. 히틀러?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근데 히틀러를 좋게 얘기하면 소위 얘기해서 반유대주의자로 몰립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된 데에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어마어마하게 수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히틀러도 할 말이 많다고 봐요. 단 전쟁에 졌기 때문에 나쁜 놈이 된 거지. 한국이나 일본을 미국주로 들어가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서로 좋기도 하겠지만 미국이 그렇게 물밑 작전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마치 중국이 그렇게 하듯이. 미국이 미쳤습니까? 한국을 미국의 속주로 삼게? 미국은 그런 바보 같은 짓 안 해요. 그거는 한국인 좋으라고 하는 짓이지 미국인 좋으라고 하는 짓 아니죠. 미국은 한국 같은 나라 미국의 주에 포함 안 시킵니다. 아니 이렇게 못생기고 개념 없고 말 안 듣고 배신 때리는 민족을 왜 미국의 54개주에다 집어넣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집어넣어요. 바깥에 놓고 동맹국으로 있는 건 가능해도 불가능해요. 그건 여러분들의 희망입니다. 제가 옛날 때 학교 다닐 때 그랬었어요. 제가 예전에 원주 캠퍼스 일했잖아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일 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한때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원주 캠퍼스를 신촌 캠퍼스를 합치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원주 캠퍼스 학생의 60%가 찬성했습니다. 아니 70%였나? 상당수였어요. 왜? 아니 우리 입장에서야 좋지. 신촌 캠퍼스랑 같이 합쳐지면은. 근데 신촌 캠퍼스는 미쳤어요? 원주 애들이랑 합치게? 하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바반반이 신촌은 반대겠죠. 반대하죠. 미쳤습니까? 안 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신촌 캠퍼스를 들어갔는데 성적 미달돼서 원주 캠퍼스 간 애들이랑 동급이 된다. 반대하겠죠. 상식 아닙니까? 미국이 미쳤다고 한국을 미국의 속주로 집어넣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지. 미국은 절대 안 해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 기대지 말고 동맹국으로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생각하라고.